이남용 교수의 실론 롱, 한미양해각서 MOU에 의하면 2029년 1월 19일까지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이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국가 간 관세와 투자 협상은 결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화 가치, 금융시장, 산업 경쟁력, 국민의 실질 소득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거시경제 사건입니다. 특히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라는 시장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양해각서 MOU의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투자 약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위험 프로파일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사실상 약 3년 내외의 시간 프레임으로 압축된다면 외환시장은 이를 단기 달러 수요의 시계로 해석합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 구조에 먼저 반응합니다. 더욱 중요한 조항은 특정 날짜까지 투자 청산 또는 처분 의무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급격한 자금 회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 집행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구조적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외환시장은 이러한 양면성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핵심 위험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투자 속도와 조달 방식입니다. 국제협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안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미 간 관세 투자 협상은 의향서, LOI, 양해각서, MOU, 합의각서, MOA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LOI는 의사표현 단계이며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MOU는 원칙적 합의 단계로 협력 범위와 기본 조건을 확정합니다. MOA는 실행 합의 단계로서 사실상의 운영 계약이며 책임과 일정이 구체화됩니다. 이 세 단계는 국제 협상의 표준이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환시장은 이 문서들의 진전 속도를 달러 흐름의 타임라인으로 번역합니다. LOI 단계에서는 기대가 움직이고 MOU 단계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정되며 MOA 단계에 이르면 실제 자금 흐름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만약 정부가 단계 간 위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일정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환율에는 항상 상방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환율은 실물 흐름, 기대, 정책 신뢰의 합성물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전액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이 아닙니다. 유동성 구성과 만기 구조가 존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결국 시장이 보는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신뢰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경제 자산이면서 동시에 심리 자산입니다. 관계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 당사자를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권한을 통해 투자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통화 당국은 외환 안정과 물가 관리라는 중첩된 책임을 집니다. 한국 기업은 투자 집행의 주체이며 조달 방식에 따라 달러 실수요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는 해외 투자를 확대하며 구조적 달러 수요를 형성합니다. 외환시장은 이 모든 관계의 불균형을 가격으로 반영합니다. 이 다섯 집단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설계되면 환율은 질서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책 메시지가 흔들리거나 협상 구조가 불투명하면 시장은 즉시 원화에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금융 이벤트가 아니라 수입 물가 상승과 금리 압력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직접 타격합니다. 따라서 환율 관리 실패는 곧 민생 리스크입니다. 달러 실수요 채널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약정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화에 완만하지만 구조적인 약세 압력을 형성합니다. 기대 채널에서는 더 빠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투자 기간이 압축되었다는 해석이 확산되는 순간 환율은 실제 자금 이동 이전에 먼저 상승합니다. 외환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무역과 관세 채널은 반대 방향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이 관세 안정과 연결된다면 수출 전망 개선으로 달러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수출 사이클이 유지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투자 달러와 수출 달러의 균형 속에서 결정됩니다. 정책 운영 채널이 승부처입니다. 국내 현물환 시장에서 대규모 달러를 직접 매수하면 환율은 즉각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로 현지 차입, 프로젝트 파이낸스, 달러차의 발행, 통화 스왑, 선물환 해지를 활용하면 충격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 거시경제 운영은 선언이 아니라 금융공학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관리된 분산 집행입니다. 조달이 구조화되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투명하다면 환율은 완만한 상승 범위에서 안정됩니다. 둘째는 협상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갈등이나 이행 논란이 발생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원달러가 단기간 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출 호황 시나리오입니다. 기술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 원화 강세도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인 대외 투자 약정이 시장 기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면 이는 정책 설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입니다. 협상의 단계 구조와 기간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경제 거버넌스는 이미 균열을 보인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 구조가 압축된 투자 약정은 외환 시장에 불필요한 긴장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정부가 문제 없다는 메시지만 반복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더 큰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신뢰는 설명에서 나오고 설명은 숫자와 일정에서 나옵니다. 경제는 정치 구호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실은 환율 불안이 곧 국민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원화 약세는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실질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금리 상승 압력은 가계부채 부담을 키웁니다. 결국 외환 정책 실패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투자 일정, 조달 방식, 해지 전략, 외환 안정 장치를 숫자로 공개해야 합니다. 협상의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시장의 공백을 방치하는 순간 환율은 그 공백만큼 상승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공학적 원칙은 분명합니다. 현물환 직접 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투자 집행과 수출 달러 유입의 캘린더를 정밀하게 매칭해야 합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기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책 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신뢰 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FEA 관점에서 이 문제는 외환 정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관리, 재무관리, 국제협력, 금융감독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가 운영체계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시장은 정책 역량 자체를 할인합니다. 선진국은 위기를 돈으로 막지 않습니다. 구조로 막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9년 1월 19일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투자 약정은 원달러 환율에 기본적인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훼손입니다. 국가 경제는 낙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밀한 설계와 투명한 설명으로 지켜집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투자 약속은 지키되 환율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곧 국가의 경제 실력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